집주인이 분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집주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탁부동산의 전세 사기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가 드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탁부동산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등기란 보통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집의 소유자가 매수인 본인입니다. 하지만 신탁등기를 하면 좀 다릅니다. 똑같이 대출을 받는 거긴 하지만 집 소유자는 신탁사가 되고 매수인은 조건부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엔 임대차를 할 때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신탁등기가 되면 매수인은 집주인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임대차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전세계약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어도 보증금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증금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여기서 틈을 파고듭니다.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꾸며서 중개사무실에서 버젓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탁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가서 수억 원의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고소는 단순히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변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에게 돈이 없다면 그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에게 중요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임대차의 권한이 있는지 등은 반드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중개인에게 상당한 부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중에는 신탁 부동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손해액의 80%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을 토지 소유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설명義務를 위반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인만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가입한 공제회나 보증보험사도 같이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연체돼 2억까지 배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동일 중개인에 대해서 같은 해에 이미 2억 원이 채워졌다면 보증보험사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알았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간 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개인과 공제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임대인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지만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금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미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임대인 재산 조사, 강제집행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당장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임대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재산 조사하고 강제집행하는 것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다가 빼돌린 재산이 발견되면 상위 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등기는 보통의 임차인이 바로 알기에는 생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 중개인 보증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임대인에 대한 미사소송, 그리고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상위 취소 소송, 이 단계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복구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더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입니다. 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 금전 문제, 채권 추심 등에 관해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